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Frequency Adaptive Normalization for Non-Stationary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그럼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논스테이셔너리 완화를 위한 프리퀀시 기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리버시블한,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이 들어온다면 그 인풋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주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된 인풋에 대하여 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추후에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이제 리버시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한 방법론들이 최근 이제 시계열 예측 연구에서 이러한 논스테이셔너리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안하는 방법론에서는 이때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연구에서 어떤 프로블렘 디피니션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정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성을 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추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현재 시점이 t이며 어떠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fx가 존재할 때 타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즉 이제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각 데이터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같다면 이를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데이터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데이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시너리티, 콘셉트 드래프트,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정상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현실적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장표의 스테이셔너리라는 부분에 기반하여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특정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지는데, 대체로 이때 시간 변화에 따라 분포가 변화하게 되어 이제 논스테이셔너리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공정 과정에서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 센서들이 이제 노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센서들을 다른 이제 센서로 교체를 함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변수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센서들이 도출하게 되는 절대적인 값에서는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제 낮은 성능을 야기하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이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계적인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어떤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의 대표적인 이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의 특성상 학습과 테스트 시 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 스테이셔너리 세팅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다양한 분포 변화가 존재하는 케이스, 당연히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비교적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케이스마다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특성상 시간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룩백 인도어 단위로서 어떤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룩백 인도어 내에서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고 각 룩백 인도어 간에서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forecasting 태스크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저희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룩백 윈도우와 그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 그러니까 호라이즌 윈도우 사이에서도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피규어 오른쪽에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룩백 윈도우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윈도우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A와 C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는 설명이 누락이 되었는데 A와 C를 통해서 그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피규어에서 이 B가 나타내는 부분은 하나의 시리즈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인풋 윈도우가 동일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프리퀀시, 즉 이제 다른 그래뉴얼리티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생각을 한다면 10분 단위, 1시간 단위, 하루로 샘플링할 경우 분포가 이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로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플러그인 모델, 예를 들어서 LabIM과 DCTS,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차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사실 해당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이제 어떤 하위 집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전 같은 케이스와 이제 현재 같은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점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피규어를 보시게 된다면 이 왼쪽 피규어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다같이 이제 플로팅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왼쪽 부분의 피규어들만 보시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순차적으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저희가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눔에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결과인데 이 검은색 부분은 트레이닝, 파란색 부분은 밸리데이션, 이 보라색 부분이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이 이러한 보라색 부분과 같이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할 수 없음은 이제 자명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오른쪽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ACF 밸류를 이제 확인한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통계량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분포를 확인한 것인데 이때 저희가 오리지널 인풋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통계량이 이제 매우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해당 장표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의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셋을 기준으로 테스트 셋에 대한 쿨백 다이버전스를 계산한 결과인데 이 결과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분포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이 이제 사실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도출하는 이 딥러닝 기반 방법론 특성상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일반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쁜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그 테스트 시에 수도 레이블링을 통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차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좀 더 이제 명백하게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아래의 논문에서 이 해당 피규어를 가져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피규어는 이 시계열 이상 탐지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 시의 정상을 의미하고, 파란색 별이 의미하는 것은 테스터 데이터상의 정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색 X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상의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학습 데이터시의 정상과 테스트 데이터시의 정상과도 어느 정도 이제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시의 정상으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하여 학습한 이상탐지 모델의 경우, 이 테스트 데이터시의 정상, 즉 이제 이 파란색 별들을 이상 데이터로 오탐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방법론은 이 시계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플러그인 모델이라고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모델 어거노스틱한 플러그인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evIN이라는 이름의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진행하여 도출된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 시계열에서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RevIN 레이어를 거쳐서 이 원본 데이터의 통계 정보, 예를 들어서 평균과 분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타와 감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이 데이터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시프트,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조정해주는 파라미터, 스칼라 값을 가지는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백본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아웃풋에 대해서 해당 통계량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특징을 가져서 어떤 네트워크라도 대칭적인 위치에 추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한 어떤 트레이너블한 노멀라이징 레이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CTS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몇 가지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입력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와 입력 공간과 출력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스페이스 시프트로 세분화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 그리고 인터스페이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해결 방법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각각 완화하기 위한 패러다임인 DCTS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RevIN과 같이 어떤 통계량 또는 어떤 디스턴스 펑션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코에피션트를 이용하는 코넷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백코넷과 인터스페이스 시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호리코넷을 함께 이용하는 듀얼 코넷을 통하여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시점에 대해서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붙여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연구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Imperfect Non-Stationary Control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계열에서 발생하는 non-stationary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이라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었습니다. 이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는 이제 입력에서 어떤 non-stationary한 정보를 제거 후에 출력해서 다시 재구축해주는 방식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RevIN 그리고 DCTS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non-stationary한 정보를 제거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트렌드만을 다룰 수 있으며 이 논스테이셔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스테이셔너리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 시즈널 패턴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즈널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논스테이셔너리에 큰 기여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통계적인 지표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이 아래의 예시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어떤 신호인데 패시브 시스템에서 많이 관찰되는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된 이 세 구간을 보았을 때 이 세 개의 입력 단계는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래의 프리의 스펙트럼 프리의 프리퀀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논스테이셔너리 인포메이션을 평균과 분산만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주기적인 정보의 변화는 어떤 인스턴스 와이스 프리에 트랜스폼 상에서는 쉽게 식별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제안하는 연구에서의 어떤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하는 연구의 모델의 구조는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비교적 간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델 구조에서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컨트리뷰션은 먼저 이 frequency based normalization mechanism이란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논스테이셔너리 완화를 위하여 시간적인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노멀라이징 하는 것이 아닌 각 인스턴스의 프리의 도메인 상에서 상위 K개의 지배적인 정보를 필터링하여 논스테이셔너리함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스테이셔너리 시프트 포캐스팅입니다. 이때 위의 가정에서 상위 K개의 지배적인 정보를 필터링한다 했는데 이러한 제거된 패턴들이 이제 입력에서 출력으로 어떤 서로 다른 분포로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미래의 논스테이셔너리 인포메이션까지 예측하기 위한 패턴 어댑테이션 모듈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해당 연구의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안 연구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인풋을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 수식에서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전체 시계열의 길이를 의미하고 이 d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시계열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인 만큼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폴캐스팅 태스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에 얼마만큼의 인풋을 입력으로 넣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L, 이제 보통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저희는 이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길이의 이제 인풋을 이 폴캐스팅 모델에 넣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측값은 이 길이의 h만큼의 어느 시점까지 이제 그 예측을 할 것인지를 이 라지 h로 저희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데이터는 L by D 차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게 되는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 H by D의 길이를 D의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연구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evIN이나 이제 DCTS 같은 모델들과 동일하게 시메트릭하게 구성된 인스턴스 와이스 노멀라이제이션 및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통하여 논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을 제거하고 디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잠재적인 시프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 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리퀀시 베이스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폴캐스팅 백본 모델의 인풋으로 넣기 전에 먼저 이 프리퀀시 베이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제 각 인풋 인스턴스에 대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내의 K개의 지배적인 컴포넌트를 제거하여서
포recasting 백본이 인풋의 스테이셔너리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해당 방법론을 제한 연구에서는 이 frequency residual learning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차원마다 채널 인디펜던스하게 FRL을 독립적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FRL은 다음과 같이 이제 1차원의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하여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먼저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XT는 바로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 디스크립트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는 이 ZT라는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ZT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이 X축은 프리퀀시로 이루어져 있고 Y축은 앰플리튜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XT에 해당되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T는 이 복수수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컴플렉스 넘버인 C로서 이 차원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이 ZT에서의 어떤 앰플리튜드 값을만을 바탕으로 이 탑 K개의 가장 큰 앰플리튜드 값을 가지는 이 프리퀀시의 셋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저희가 구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과 저희가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한 이 탑 K개의 탑 K개의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프리퀀시들을 필터링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X축은 프리퀀시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Y축은 앰플리튜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탑 K개의 상위 K개의 어떤 앰플리튜드 값을 가지는 이 프리퀀시들만 이제 추출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탑 K개의 탑 K개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들이 이 해당 시계열에서의 어떤 논스테이셔너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해당 연구에서는 가정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논스테이셔너리한 프리퀀시만을 가지는 그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값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시 이 IDFT, 인버스 디스크립트 프레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값을 다시 이 타임 도메인의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어떤 이 연산들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에서도 분석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DFT와 IDFT는 이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올더 오브 L 로그 L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탑 K와 필터 연산 또한 각각 올더 오브 L 플러스 K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많은 연산 비용을 가지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이 모든 연산들이 GPU 친화적인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해당 연구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해당 장표에서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 해당 연구에서는 이 FRL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논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DFT를 통해서 상위 K개의 프리퀀시를 다시 타임 도메인 컴포넌트로 복원함으로써 이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만을 가지는 이 X값을 다시 도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스테이셔너리 정보를 가지는 값을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제해줌으로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정보만을 가지는 컴포넌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가지는 값은 이 less xt라고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less xt는 이론적으로 더 스테이셔너리하고 일관된 코베리어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다고 제한 연구에서는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 해당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Non-Stationary Shift Forecasting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 연구가 이제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만큼 저희는 이제 Non-Stationary한 정보들도 이제 추후 이제 모든 모델링 스테이셔너리한 정보들에 대한 어떤 모델링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해당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이 디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 사용할 저희는 이제 예측된 어떤 논스테이셔너리 값을 이제 추정을 해주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아닌 이제 간단한 MLP 모델을 바탕으로 이 D차원에 대한 복합적인 상위 K개의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미래값을 직접적으로 예측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이 W들은 모두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몇 개의 MLP 모델이 이 쌓여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논스테이셔너리한 이 정보들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탑 K의 이 프리퀀시들만의 이제 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그 시간적인 맥락을 고려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원본 입력과 이렇게 이제 원본 입력과 다음과 같이 컨캣을 함으로써 어떤 안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한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과 디노멀라이제이션 사이에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퀀시 베이스드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스테이셔너리 정보가 없어진 그러한 새로운 입력은 예측 백분 모델 G로 하여금 입력 데이터의 스테이셔너리한 다이나믹스에 훨씬 더 집중하도록 어떤 모델이 학습이 되고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스테이셔너리가 정보가 제거된 이 입력은 모델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가 없는 그러한 예측값을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전 장표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논스테이셔너리 시프트 포캐스팅 과정을 거친 이 예측된 논스테이셔너리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도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의 값을 더함으로써 최종 예측값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얼 가이던스 로스입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레지듀얼 러닝의 과정을 돕기 위하여 프리퀀시 컴포넌트 자체를 예측하는 프라이얼 가이던스 로스를 도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모델의 예측값과 이제 실제값 차이의 로스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한 연구에서는 이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된 논스테이셔너리 정보와 이 실제 값의 이 논스테이셔너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 로스를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종의 멀티태스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첫 번째 로스, 논스테이셔너리에 대한 로스는 이 논스테이셔너리 성분을 바탕으로 이 논스테이셔너리 성분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이 논스테이셔너리 포캐스터인 이 Q 자체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포캐스트 로스는 이 기본적인 시계열 데이터 예측 태스크의 로스로 모델의 전체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로스는 모두 MSE를 사용해주고 있고, 이 전체적인 수식은 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셋으로는 다음같이 시계열 예측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 8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7대 2대 1로 구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 데이터셋들마다 이 트렌드 베리에이션과 시저널리티 베리에이션을 따로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 트렌드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서로 다른 섹션 간 평균 차이를 통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저널리티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풀의 스펙트럼의 평균 분산을 통해서 이 시저널리티 변화를 측정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실험을 위한 평가를 위한 메트릭으로는 MSE와 MAE를 사용해주고 있고, 룩백 인도우는 96을 고정해서 사용하고, 프레딕션 랭스는 96부터 720까지 점차적으로 크기를 키워가면서 총 4가지를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논스테이셔너리 프레딕션 모듈 Q 같은 경우에는 MLP 모델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64, 128, 128의 히든 사이즈를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탑 K의 셀렉션에서는 이제 K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K는 학습 데이터셋의 평균 최대 진폭의 10%를 기반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은 이제 각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한 모델인 FAN을 적용한 결과 4가지 백본 모델의 평균 MSE 성능이 각 데이터셋에서 이 아래와 같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FAN을 적용할 때 이 프레딕션 랭스를 늘려감에 있어서도 성능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포머 모델에 대해서 96스텝에서 이 720스텝으로 변할 때 이 각각의 단계에서 MSE 개선율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점점 다음과 같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이 FAN의 FRL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는 변화하는 시즈널 그리고 이제 트렌드 패턴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예측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서 백본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돕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다룰 수 있는 여러가지 리버시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메소드들과 비교했을 때 실험 결과이고, 이 경우에 FAN이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디리니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시각화했을 때 FAN은 트렌드와 시즈널 패턴을 추출하며 특히 변화하는 주말의 시즈널 패턴까지 잘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TS와 RevIA는 오직 트렌드의 이제 통계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패턴을 추론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분석에 관한 실험 장표입니다. 먼저 이제 스테이셔너리티 애널리시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주고 있는데, 해당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모델이 논스테이셔너리티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자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데이터들에 대하여 ADF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FAN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더 높은 스테이셔너리티를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더 높은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것은 ADF 값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큰 시즈널리티 패턴을 가지는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트래픽, ETT-H1, ETT-M1이 있는데 이 같은 데이터셋들에서는 더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웨더와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FAN 같은 경우에는 정상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FAN이 Low Frequency Trend Signal, 즉 이제 Mixed Linear Change를 어떤 어댑티브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방법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된 분포를 가정하고 이 통계적인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을 포착하지 못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효율성에 관한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장표에서는 디리니어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트래픽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 실험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FAN과 SAN 모델에 대하여 퍼포먼스, 트레이닝 타임 for 이터레이션, 파라미터 수를 기반으로 이 모델 에피션시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FAN과 SAN은 유사한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타임을 보였으나 FAN이 29.79%로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MSE, MA 각각에서 15.56%, 15.30%의 성능 향상을 보이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길이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풋의 논스테이셔너리는 타임 윈도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당 실험은 디리니어 백본 모델을 기반으로 ETT-M2 데이터셋에서의 서로 다른 인풋 랭스에서의 성능 변화를 비교한 실험 장표입니다. 실험 결과 모든 윈도우 랭스에서 FAN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인풋 길이가 48일 때 그리고 336일 때 총 이제 아래와 같은 수치만큼 성능 개선을 보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논스테이셔너리한 성분을 도출을 함에 있어서 K만큼의 어떤 논스테이셔너리 성분들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K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분석 실험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마다 서로 다른 논스테이셔너리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인풋으로부터 적절한 K개의 주파수 성분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해당 실험에서는 적절한 K를 선택하기 위하여 트래픽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셋에서 선택된 이 탑 K개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체 트레이닝 시퀀스에서 인풋 인스턴스 이제 길이는 96일 때에 대해서 디스크립트 프레이 트랜스폼을 수행하여 프리퀀시가 0에서 32 범위에 있는 이러한 프리퀀시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트래픽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2 범위에서 풍부한 시즈널리티 시그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리퀀시의 0값, 즉 이제 어떠한 추세 성분이라고도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만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더 큰 K 값에서는 큰 이점을 가지지 못할 수 있으나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더 큰 K 값이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위드와 프레딕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부분은 논스테이셔너리 패턴 프레딕션 모듈을 제거하고 입력 논스테이셔너리 데이터로부터 직접 아웃풋 도출에 사용되는 이 논스테이셔너리 데이터를 직접 재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퓨어 백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논스테이셔너리 정보가 분리된 입력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여 추후에 따로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다시 합쳐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아웃풋 도출에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아웃 백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이 모든 모듈을 사용한 FAAN의 이 실험 결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스테이셔너리 데이터에서 트렌드와 시즈널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 FAAN이 제안한 레지듀얼 프리퀀시 러닝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와이스 프리 애널리시스의 효과를 픽스드 프리퀀시와 비교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론들에서는 픽스드 프리퀀시로부터 영향력 있는 프리의 시그널을 선택하고 있지만, 트래픽, 엘렉트리시티 데이터셋을 통해 실험한 피규어들을 보면 인풋 아이스 관점에서 주요 요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입력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적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떠한 값으로 도미넌트 되어 있지 않고 이 분포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 와이스 프리 애널리시스를 사용한 FAN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리시티 데이터셋에서는 평균 18.50%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트래픽 데이터셋에서는 평균 10.29%의 성능 향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고정된 주파수 패턴을 가정하기보다는 각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주요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템포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한 논스테이셔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버시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FAN, Frequency Adaptive Normalization이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의 통계 측정 기반의 인스턴스 와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시즈널 패턴을 효과적으로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안 모델은 다음의 주요 3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프리퀀시 베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메인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프레이 트랜스폼을 사용해주고 있고, 추후에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논스테이셔너리가 제거된 정보를 재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스테이셔너리 시프트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변화하는 트렌드와 시즈널 패턴을 모두 다루기 위해 추출된 논스테이셔너리 패턴의 변화를 예측하는 간단한 MLP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얼 가이던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태스크 러닝 기반 로스를 추가적으로 제안해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